반갑습니다.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종목은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인데요. 이 건설 인프라 사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진 종목이라서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해서 투자에 적용하시는 것은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영상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고, 또 이제 어떤 모멘텀이 유지가 되어서 좋은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총은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현대건설기계 시총이 막 몇 조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 시총이 굉장히 높은 거고, 현대건설기계는 현재 시총이 1조 1545억 원, 코스피에서 200위 정도 되는 순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지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23% 가까운 외국인 지분 비율을 보이는 회사고, 어떤 회사냐면 이제 그 분할 전에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신설 회사인데, 이 분할 전에 현대중공업의 건설 장비 사업 부분을 영위했던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 산업의 시장 침체가 새로운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이제 현지화 모델,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신흥시장, 주력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중동 쪽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괜찮은 수준이고, 영업적으로도 봤을 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신흥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현대건설기계 자, 이 종목을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아셔야 되고, 이제 그래야지만 이 종목을 실제로 살지 말지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모멘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최근 뉴스 보면 현대중공업 지주 산하에 현대제뉴인이라는 중간 지주사를 출범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현대제뉴인이라는 중간 지주사를 만든 건데, 현대중공업 지주 밑에 현대제뉴인이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소속으로 현대건설기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가 들어가냐,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인수하기로 한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까지 현대제뉴인이라는 중간 지주사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당히 이제 효율적인 투자나 혹은 이제 판단,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지주사를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 볼게요. 현대제뉴인이라는 중간 지주사를 만들어서 상당히 좀 효율적이고 빠른 투자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중복되는 지출을 줄일 수 있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내용 보면 현대중공업이 지배구조 개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그 그림에 보면 나와 있지만 현대중공업 지주가 메인으로 있고 그 밑에 중간 지주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현대제뉴인, 혹은 현대오일뱅크,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있고,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현대건설기계는 이 현대제뉴인이라는 중간지주사에게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중공업 지주가 인수하기로 한 두산인프라코어도 이 현대제뉴인이라는 중간지주사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지배구조를 개편하게 되면 지금 이 현대중공업 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를 합쳐서 중간 지주사인 현대제뉴인으로 소속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세계 20위권에 머물던
현대건설기계는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품으면서 단숨에 세계시장 점유율 9위로 순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탑5까지 노려본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고, 이 건설 장비 사업도 추세가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트렌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중복 투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상당히 좋은 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기사 내용에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현대건설기계가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은 소속으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투자 모멘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완료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 이 부분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면 이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를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인수를 하게 됐는데, 단순히 그냥 뭐 인수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건설기계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했죠. 상당히 좋게 나온 상태에서 두산인프라코어까지 함께 한다면은 굉장히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향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시너지 효과, 러시아와 인도에서는 현대건설기계가 영향을 좀 더 크게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 유럽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뭐 러시아나 인도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신흥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글로벌 인프라가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 양사가 출혈 경쟁이 아니라 승수 효과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혹은 뭐 구매나 아니면 기술을 개발하는 R&D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크게 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국내 굴삭기 시장 점유율,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40%, 현대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합산해도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 지배자의 위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영향력도 확대되고,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점유율은 둘이 합쳐서 4.5%로 볼보 건설기계에 이어서 6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뭐 볼보 건설기계랑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같은 소속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경쟁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대건설기계의 투자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혹은 뭐 건설 투자 확대 소식으로 간접적인 수혜 혹은 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인프라 지출안 잠정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기사로 나왔는데,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안에 내용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뭐냐면, 이 관련 법안에서 구체적으로는 도로나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1,1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프라 투자 법안 총 5,50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서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5,500달러면 뭐 600조가 넘는 금액이죠. 근데 그 5,500달러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도로나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1,100억 달러가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뭐 전력망 개선에 73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뭐 도로 교량 건설이든 전력망 개선이든 혹은 철도망 개선이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현대 건설기계가 영위하는 이런 뭐 굴삭기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꼭 현대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더라도 이런 인프라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각국의 이제 건설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미국 내에서의 건설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은 기사 내용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인프라 지출안 합의했다, 뭐 절차 투표 통과하고 백악관의 5,50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투입할 인프라 지출안에 잠정 합의했고, 그 중에서도 교통, 광대역, 유틸리티 등의 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도로 교량 건설 프로젝트 혹은 전력망 개선 혹은 철도망 개선, 광대역 확장 이런 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전부 다 이 건설 장비가 필요로 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건설 장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도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 내용 보면은 이건 이제 뭐 단적인 부분이에요. 상하이 지역만 얘기가 나온 건데, 상하이 지역만 해도 5개의 신도시에서 총 인구 500만 명 목표로 해서 굉장히 큰 인프라를 조성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상하이 지역에서의 5개 신도시를 예정하고 있고, 인구는 뭐 합쳐서 250만 명, 그리고 지역 경제 규모를 1조 1천억 위안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사실 중국의 전체적인 이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일부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사 내용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확인한 내용, 오늘 이제 관련된 내용 중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에 중국 내 다수의 국가급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경제참고보라는 거에 따르면, 경제참고보는 중국 내에서 이 경제 관련된 소식이나 혹은 지표들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다수의 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이 시도되는 상황인 가운데, 지방정부들 역시 해당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정책 모색 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냐면은 중국 내에서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뭐 우리나라처럼 신도시 몇 개 해서 한 번에 뭐 몇 개의 신도시 이게 아니에요. 중국 내에서는 신도시를 보통 개발을 할 때 몇십 개 단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도시 건설, 신도시 개발이 다시 또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련 장비들, 굴삭 장비라든지 건설 장비들이 크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올해 2분기에 현대건설 기계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중국 내의 실적은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건설 인프라나 혹은 뭐 신도시 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된다면 이 감소됐던 중국 내 실적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혹은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의 확대 소식으로 수혜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기계 투자 모멘텀 보면, 제일 중요한 것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니뭐니 해도 실적이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현대건설기계 2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관련된 기사 내용 보면 현대건설기계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707억 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 68%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매출은 43% 증가한 9,526억으로 단기 순이익이 증가세가 굉장히 강하게 확인됐는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243% 증가한 655억이에요. 근데 이제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수요가 또 꾸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1,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서 지난해 영업이익인 916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혹시라도 사이클이 꺾일 기대가 있냐라고 걱정을 하신다면, 이제 기사 내용에서도 나와 있지만 2분기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속도 조정에 따라서 중국 시장 매출이 다소 감소를 했지만,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 대신 국내와 신흥, 선진 시장에서 수요가 골고루 증가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전망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잠시 투자 집행이 미뤄지거나 축소됐던 거지, 계속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이 개발 사업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 주도 공공 프로젝트가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좀 감소폭으로 확인했던 중국 내 실적까지도 하반기에 만약에 증가할 수 있다면 현대건설기계 실적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현대건설기계가 사실상 올해 그 실적 증가하는 증가세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조 6천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매출액도 굉장히 증가한 수치죠. 예상 실적이긴 하지만 매출액이 3조 3천억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영업이익에서는 뭐 2배 이상 차이 나는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에서는 뭐 굉장히 큰 차이죠. 올해 당기순이익은 1,400억 이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주가가 릴레이팅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그리고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도 건설 인프라에 대한 수요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는 충분한 그런 예상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투자 모멘텀으로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좀 정리하자면,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현대건설기계 투자 모멘텀, 일단은 지주회사 재편하면서 상당히 효율적인 경영 그리고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에 서로 승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나 신도시 개발 사업 확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실적에 따른 릴레이팅 가능성, 이렇게가 현대건설기계를 충분히 좋은 투자 기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라는 거고요. 참 주가도 지금 가장 무거운 121선에서 저점이 사수되면서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7월 22일 이후에 추세가 올라오면서 저항 구간 돌파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이 정도 돌파 이후에 이런 흐름이라면 충분히 돌파 매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 주가 상승세가 사실 굉장히 크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우량주 대비해서 1조 정도 그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올라갈 여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의 문제였을 뿐이지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주봉상으로도 20주봉상에서 견고하게 지지만 된다면 방향성이 크게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제일 리스크로 작용이 됐던 중국 실적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고, 또 3분기 4분기에도 견고한 흐름 나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는 68,200원 고점이 아니라 주봉상으로도 좀 충분히 욕심을 부려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계 흐름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주가 수익 비율이나 혹은 매출이나 이익 증가세 고려했을 때 기존의 전고점 68,000원을 상회하는 7만원까지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목표 주가 잡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수급도 기관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입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양호한 상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